여러분, 금속 두 개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보통은 뜨겁게 녹여서 붙이죠. 근데요, 만약에 녹이지 않고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착 하고 붙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원자 레벨에서 아예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마법 같은 기술, 확산 접합에 대해 아주 재밌게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굳이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부분이죠. 원자들의 시선으로 따라가면서 대체 어떻게 두 개의 금속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지 그 4단계 여정을 함께 떠나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마법을 현실로 만드는 뭐랄까 비밀 레시피 같은 4가지 핵심 요소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놀라운 현장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용융 없는 완벽한 결합. 도대체 왜 녹이지 않고 붙이는 게 중요할까요? 기존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요? 자, 여기 그림 좀 보세요. 위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접, 융접이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녹여버리는 거죠. 막 끓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뭐냐? 열 때문에 재료가 막 휘고 뒤틀려요. 그리고 녹았다 굳은 부분은 원래보다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래 그림을 한번 보세요. 확산 접합은 고체 상태 그대로 아주 얌전하게 붙이죠? 이러니까 열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아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산 접합이 이런 기존 방식의 문제점들에 대한 정말 우아한 해답인 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 녹이지 않는다. 즉 고체 상태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적당한 열과 압력을 딱 가해서 원자들이 스물스물 서로의 경계를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진짜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합쳐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원자들의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4단계에 걸친 여정인데 정말 신기할 거예요. 자, 1단계 초기 접촉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매끈한 금속이라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뭐 거의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울퉁불퉁하죠. 이 두 개의 산맥을 이렇게 딱 맞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 높은 봉우리들 끝부분만 살짝 닿겠죠. 그 사이는 텅 빈 공간, 기공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2단계 크립 변형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열을 가하고 위에서 압력으로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맞닿았던 그 뾰족한 봉우리들이 서서히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엿가락처럼요. 그러면서 표면을 덮고 있던 뭐랄까 방해물 같은 사나막이 딱 깨지면서 드디어 순수한 속살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원자들이 움직일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지는데 3단계 기공소멸입니다. 아까 봉우리들이 찌그러지면서 아직 군데군데 빈 공간들이 남아있잖아요. 이 기공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자연은 불안정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가장 안정적인 모양인 동그란 공 모양으로 막 변해요. 바로 그때 결정립계라고 불리는 원자 세계의 고속도로가 움직이면서 이 동그란 기공들을 그냥 꿀꺽 삼켜버립니다. 진짜 신기하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4단계 최종 결합입니다. 이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기공들만 남았어요. 이건 고속도로가 처리하기엔 너무 작죠. 그래서 이번엔 원자들이 직접 금속 내부를 헤엄쳐서 이동하는 최확상이라는 방법으로 이 마지막 빈틈까지 완벽하게 메꿔버립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금속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완벽한 하나의 덩어리가 된 겁니다. 끝!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란색 선, 즉 실제로 붙은 면적은 쭉쭉 올라가서 100%에 도달하죠. 반대로 주황색 선, 빈 공간의 부피는 쭉쭉 내려가서 0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X자 교차, 이게 바로 원자들이 써내려간 완벽한 합체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데요. 마치 최고의 요리사가 비밀 레시피를 다루듯이 4가지 핵심 요소를 완벽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비밀 재료는 바로 온도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온도는 원자들이 움직일 수 있게 에너지를 뿜뿜 불어넣어주는 연료 같은 거예요. 이 그래프 보시면 온도가 조금만 올라도 확산 속도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근데 너무 뜨거우면 녹아버리니까. 딱 적당한 녹는 점의 50에서 80% 사이, 이 골디락스 존을 찾는 게 기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원자들이 저 빈 공간을 다 메울 때까지 이동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확산거리는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시간을 너무 오래 주면 오히려 재료 내부 구조가 변해서 전체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어요. 모든 과유불급이죠. 진짜 양날의 검 같아요. 세 번째 요소는 압력입니다. 압력은 이 모든 과정이 잘 일어나도록 팍팍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말했던 그 표면의 산맥들을 꾹 눌러서 찌그러뜨리고 원자들이 못 지나가게 막고 있던 산어막을 물리적으로 쾅 깨부수는 거죠.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분위기입니다.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온도, 압력, 시감 다 완벽하게 맞춰놨는데 공기 중에 산소가 슬쩍 끼어들어서 새로운 산화막을 만들어버리면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위쪽 그림처럼요. 그래서 진공 상태로 만들거나 아르곤 같은 아무 반응도 안 하는 불활성 가스로 콱 채워서 원자들이 방해 없이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깨끗한 무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 엄청난 기술이 과연 현실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확산 접합이 만들어내고 있는 첨단 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확산 접합이 가진 진짜 대단한 능력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성질이 완전 다른 재료끼리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같죠. 근데 그냥 붙이면 서로 반응해서 되게 약한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방법을 씁니다. 중간에 사딕 금속이라는 얇은 막을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는 거예요. 얘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 둘 사이의 격렬한 반응을 막고 부드럽게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기술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곳, 바로 항공우주 분야입니다. 여러분, 제트 엔진 안에 있는 터빈 블레이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열을 견뎌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냉각 통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깎거나 뚫어서는 절대 못 만들어요. 여러 개의 얇은 판에 통로를 파낸 다음에 확산 접합으로 촥 합쳐서 만드는 겁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트 엔진도 없었을 거예요. 화학 공장 같은 곳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쓰입니다. 내부에는 부식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흐르니까 부식에 강한 비싼 금속을 써야 하잖아요. 근데 파이프 전체를 그걸로 만들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안쪽은 부식에 강한 니켈 합금으로 바깥쪽은 튼튼하고 저렴한 강철로 만든 다음에 확산 접합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각 금속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친 최고의 하이브리드 파이프가 탄생하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성질이 다른 재료도 붙일 수 있고 붙인 부분은 원래 재료만큼 튼튼하고 열로 인한 변형은 거의 없고 아무리 복잡한 설계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정도면 첨단 제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만하죠.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이 그림 하나에 담겨 있네요. 온도, 시간, 압력, 그리고 분위기. 이 네 개의 톱니바퀴가 어느 하나 어긋나지 않고 정말 정교하게 딱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원자 수준의 완벽한 결합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술 같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금속과 세라믹처럼 과거에는 절대 섞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마저 원자 레벨에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언가를 붙이는 기술을 넘어 아예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는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기술은 앞으로 또 어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될까요?